네, 반갑습니다. 교육백과사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3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은 충청권의 진보교육감 후보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야, 정말 쟁쟁한 분들 모셨는데요. 다행히 이분들이 여론조사에서도 앞서고 있어서 기분이 참 좋긴 합니다. 멀리 대전에서 왔습니다. 성광진 후보님 인사해 주시기 안녕하세요. 바랍니다. 네, 성광진입니다. 네, 여기 뭐 공중파 방송이 아니니까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절대 있게 너무 하실 필요 없고.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모셨는데 그때도 말씀이 아주 뭐 대단했죠. 충남의 진보교육감 후보이시죠. 이병도 후보님 모셨습니다. 예, 충남에서 왔습니다. 이병도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화요일 날 이 녹화를 해서 수요일 날 방송을 태우는데 오늘 두 분이 공교롭게 또 서울에 일정이 있어서 올라오셨죠? 봤더니 오늘 뭐 진보교육감들이 한 자리 모이는 행사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교육대전환 공동공약 발표.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아무래도 네. 지금 시대에 맞는 네. 교육 대전환 운동을 벌여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동안 한 20여 년, 30여 년 동안 입시 경쟁 교육 체제 하에서 사실은 좀 오랫동안 이 교육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았나 이런 판단해서 네. 이제 대전환의 때가 왔다. 그래서 우리 15개 진보, 민주 진보 후보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전환의 시기에서 우리가 힘을 합쳐 뭔가 뚫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자.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함께 모인 거죠. 예. 특히 또 성광진 후보는 삼수생이라면서요? 아,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세 번째 도전입니다. 사실 2018년도와 22년 두 번에 걸쳐서 네.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로 나섰고요. 예. 두 번 다 2등을 했습니다. 아이고. 현직 교육감에게 이제 도전했는데 예. 현직 보수 교육감이 막혀서 두 번 다 낙선을 했는데 이번에야말로 뭔가 대전 교육에서 교육 개혁, 혁신 이런 것을 이뤄낼 때다 생각해서 세 번째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대전에서는 교육감 후보들 중에서 대표적인 진보 교육감 후보 하면 성광진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겠네요. 두 번 도전했으면 본선에서.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이번이 진짜 중요할 때네요. 충남에서도 많이 알고 계십니다. 충남에서도? 예, 대전의 진보교육감 후보하면 성광진. 예. 그래서 이병도 후보님께서는 대전 충남 행정통합이 만약에 이루어졌으면 예. 두 분이 또 한번 자웅을 좀 교류할 상황이 올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서 굉장히 두려워했었죠. 예. 그래서 사실은 둘이 합치자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단일화를 했을 겁니다. 아마. 예. 두 분 중에 누가 선배 되시나요? 제가 선배입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쑥스럽습니다. 예. 자, 성광진 후보님. 네.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좀 말씀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뭐 전 충남 홍성에서 태어나서요. 9살 때 대전으로 왔습니다. 초, 중, 고 대학을 다 대전에서 마쳤고요. 대전에서 이제 교편 생활 시작해서 사립학교에서 시작해서 국립학교이니까 32년간 교직에 있었습니다. 국어교사. 아, 국어교사님. 중등에서 국어교사로 이제 교편을 32년간 뭐 있었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것이 2018년입니다. 그 전에 이제 사실은 저도 뭐 우리 이병도 후보처럼 전교조 활동을 했고요. 전교조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4번에 걸친 해직이 좀 있었고요. 아이고. 또 그리고 4번에 걸친 또 복직도 있었고. 예. 그리고 전교 대전지부장을 또 역임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개혁 활동 실천 옮겼고 또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년간 또 의장을 지내면서 시민사회 활동을 또 함께 했고 또 대전교육연구소를 창립해서 역시 마찬가지 10여 년간 지역교육에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기존에 이제 보수교육감이 대전을 몇 년째 맡았잖아요.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뭐 보수교육감 체제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어떤 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비판받을 소지가 큰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보수가 교육감 체제 하에서의 장점은 안정이겠죠. 그런데 혁신을 전혀 이루지 못하고 있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해요. 가장 중요한 거죠. 원래 과거의 보수 담론은 책임인데 박근혜도 막 책임을 강조하고 그래서 탄핵됐잖아요. 지역의 갈등 상황이 빚을 때마다 그 갈등 상황에서 흔히 말해서 좀
중재자 역할하고 그 갈등을 조정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역할 제대로 못해서 어떤 갈등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든가 사건이 벌어진다든가 그 사건을 제대로 해결해서 마무리 못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고요. 뭐 청렴도 같은 것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라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네. 좀 시대에 맞게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새로운 변화에 전혀 이제 움직임이 없다는 것. 그런 동력을 만들려고도 하지 않는 것. 시민들은 그럼 반응은 별로 안 좋습니까? 보수교육감에 대해서? 꼭 그렇지만 않죠. 아 그래요? 왜?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잘 그렇죠. 되고 있으려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안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혁신을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불안이 올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도리어 어떤 면에서는 안정적인 측면을 기대하는 측면도 있는데 예. 문제는 그러다 보면 학교 현장 행복하지 않은 거죠. 선생님들 행복하지 않고. 그러니까 큰 사고만 안 터지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듯 없는 듯 예. 그렇게 관리형 리더 같은 스타일이군요. 그런 것이 보통 이제 보수 교육감 체제가 보통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도전하시면서 세 번째 도전하시면서 또 뭐 본인의 다짐이나 여러 가지가 다를 것 같은데 마음가짐이나 출마 변은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내가 왜 출마했다 이렇게 밝힙니까? 새로운 시대에 맞는 혁신 개혁은 제가 적임자다. 음. 다른 누구보다도 준비를 많이 했다. 준비된 교육감으로서의 성광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대전 상황은 어땠습니까? 단일화 과정이? 대전은 지난 2월에 그 단일화 시민회의가 있었어요. 네. 한 70여 개 단체가 모여서 단일화를 위한 기구를 만들었고요. 그 기구에서 이제 참여를 났다. 현재 그 민주 진보 후보라 자천한 분들에게 참여를 요청드렸는데 저하고 이제 강재구 교수라고 있습니다. 민교협 강재구 교수님이 자체 참여했습니다. 둘이서 이제 결국 경합한 결과 제가 이제 당선이 선정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지역의 7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한 민주 진보 교육감 단일 후보가 된 것입니다. 그건 이제 명칭을 쓸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예. 단일화. 예. 자,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지금 네 분의 충청권의 이제 교육감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있잖아요. 네. 제가 사전 조사를 해보니까 네 분이 뭐 이렇게 함께 뭐 발표도 하고 행보를 같이 하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이제 충북의 김성근 후보, 예. 세종의 임전수 후보. 그래서 네 분이 이렇게 공동 마케팅 이병도 후보가 저 웹자보 좀 하는 걸 봤는데 네. 그러면 이제 공동으로 공약한 것들도 있는 건가요? 같이 힘을 합치자는 어떤 지점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오늘 교육 대전환 운동본부 운동을 펼치는 것 같은 비슷한 맥락의 그렇죠. 내용을 갖다 반복했습니다. 거기서도. 지역 주민들한테 이름을 알리고 저 선수가 우리 지역의 이분이 대표 선수구나 진보 쪽에서는 예, 그렇죠. 이걸 알리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큰 도움이 되죠. 특히나 이제 우리가 누구나 다 지금 민주 진보를 표방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분이 진정한 민주 진보 후보인지를 시민들에게 또는 뭐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이런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여러 가지 반찬에서 정말 맛있는 반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고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저희가 저 교육감 후보들 여론조사 같은 걸 해보면 말이죠. 그 판단 기준이라고 하잖아요. 후보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십니까? 라고 만약에 물어보잖아요. 대부분 지역 다 똑같이 나오던데 초중고 학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첫 번째다. 그러니까 뭐 명망 있는 사람들, 중량감 있는 거물급 인사보다는 학교 현장이 힘들기 때문에 그걸 잘하는 사람 뽑고 싶다. 이 요구가 크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느끼십니까? 실제 현장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제 교수 출신이나 정치인 출신에 대한 약간 꺼려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죠. 약간. 그런 면에서 이제 성광진 후보님이 32년 넘게 교직에 계셨건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병도 저도 28년 6개월 차이 크게 안 나는데. 그러니까 교사 선생님 출신들을 실제 선호하는 교사로서 경향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현실에서 그렇죠. 교육 구성원들 있지 않습니까? 학교 구성원들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를 특히 동료 교사들과 이렇게 접촉을 통해서 그들이 아픔이 무엇인고
무엇인가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현실에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또 네. 그것을 문제점을 갖다가 직접 제기하면서 그 개선을 요구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뭐 단순하게 교사만 생활한 게 아니라 교육 개혁을 위해서 나름대로는 실천을 위해서 노력했던 현장 전문가라고 저는 네. 제가 자인합니다. 예, 어쨌든 그런 점에서 볼 때 현장에서 커온 전문가 이런 분들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예. 그게 옛날하고 달라진 것 같아요. 예. 확실히 학교 교실이 굉장히 힘들어졌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예전에는 학부모들하고 좀 가까운 정서 가진 사람들을 좋아했거든요. 예. 초기에는 교감 예. 후보를. 예.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좀 따뜻하게 케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인식이 강했는데 이제는 학교 현장이 너무 복잡해. 예. 학생 인권도 인권이지만 교권들도 굉장히 많이 침해되고 있어서 그리고 아이들이 되게 사람과 아이들끼리의 관계를 맺기가 굉장히 서툴잖아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따뜻하게 잘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 그런 교육 리더들을 원하는데 대전은 쟁점 이슈가 뭡니까 교육계? 아주 수십 년 된 그런 거 있는데요. 그게 예. 뭐냐면 이제 지역교육 격차죠. 예. 동서부가 있어요. 대전은. 그러니까 원도심이 있고 신도심이 있는데 둔산동이라든가 유성 쪽으로 신도심이 있는데 동구, 중구 이런 데 원도심이죠. 그렇죠. 동구, 중구, 대덕구가 원도심입니다. 원도심이고 서구가 서구와 이제 유성구가 이제 신도심이라고 볼 수 신도시 있는데 가깝죠. 이런 양 지역 간의 교육 격차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이 교육 격차 영수국 같은 경우는 뭐 그 격차가 너무 심해서 말로 다 하기 힘들 정도인데 대부분이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시절에 대부분 다 이사를 많이 가셔요. 네네. 학군 좋은 학구로 간다고 하죠. 또 그러다 보니까 지역 교육 격차가 확실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 사실을 보면 소득 격차에 따른 교육 격차를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이제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뭐 저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방법은 뭐냐면 투자를 많이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현재 그 원도심 지역의 취약 지역의 학교에 투자를 좀 더 많이 하겠다. 예, 그래서 학교 운영비를 좀 더 많이 10% 이상 더 올려준다든가. 예. 왜냐하면 학급 수와 학생 수에 따라서 운영비가 나가는데 그다음에 작은 학교는 항상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운영비를 더 올려준다든가 또는 시설을 개선을 했다 우선순위를 우선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좀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또 막 그 밖에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뭐 특성화시켜서 네. 예, 그들이 좀 더 다른 학생들이 그 지역 학생들이 그 학교에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좀 우리 지역에서 지금 현재 학교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를 삼고 있는 건 뭐냐면 관계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구성원 간에 학생과 친구들 간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그렇습니다. 이 관계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앞으로 우리 교육계의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주의의 확산 때문인 건지 아니면 지금 시대가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학생과 학생들 사이에서도 서로 예. 이게 관계가 점점 더 그렇게 멀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뭐 운동장에서 운동도 잘하네요. 그래서 사실은 운동 많이 하면 좋은데. 그래서 저는 애들 간의 관계. 아까 좀 우리 좀 방과학교 중등에서 방과학교가 좀 더 문화예술 체육 활동이 좀 제대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체육 활동이라도 예. 또 예술 활동이라도 제대로 좀 이루어지는 중고등학교에서의 어떤 그러한 방과학 활동이 좀 이루어지는 모습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뭐 미래의 시민교육원이라 우리가 이제 이름을 졌지만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네. 정말 그러한 도움을 받아서 문화예술 체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사도 잘 섭외하고 마을 강사 또 지역 강사를 제대로 섭외하고 능력 있는 분들이 능력 있는 내용을 할 수 있도록 심의도 좀 해서 갖다 놔야 됩니다. 그렇죠. 요즘에 이제 중고등학교에서는 국영수 중심의 방과후는 이미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애들한테 외면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학원으로 가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또 뭐 인강 보면요, 인터넷 보면 일타강사한테 밀립니다 우리가.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국영수 보충서 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은 외면받고 있는 상황에서 차라리 그러면 우리와 아이들끼리 스킨십을 좀 더 하게 만들고 또한 애들의 교양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AI 시대에 인문학이 중요해졌어요. 그거 많은 부모들이 알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철학 교육 같은 거, 예, 예. 역사 교육 같은 거. 박고영 교수 예. 보내드릴게. 우리 방송에 늘 나오시니까. 맞아요. 예.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방과학교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리박스쿨 같은 거 있잖아요. 예, 한동안 이제 이슈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구들 그런 어떤 교육을 어린 아이들한테 이렇게 막 잠식해서 하는 것이 이제 많이 보도가 되는데 대전은 그런 건 별로 없습니까? 아니 그런 게 있었죠. 있을 것 같아서 네, 지금 있었고 여쭤보는 사실은 그 부분에 관해서 지역 시민사회단체 강력하게 규탄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발을 못 붙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그 리박스쿨 같은 내용들이 우리 학교 현장에 침투하지 않도록 정말 제대로 된 심의와 감시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방과학교 같은 걸 할 때 예. 또는 어떤 교육을 할 때 있어서 예. 외부 교육을 할 때 예. 심의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점검할 수 있고 보다 민주시민 교육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떤 기구가 만들어져 갖고 그 기구에서 해줘야 돼요. 네. 저는 이게 미래시민 교육원이라는 어떤 가칭이지만 만들어서 그러한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끝으로 그 한두 가지만 여쭤보고 이제 마무리할 것 같은데 핵심 공약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대전 시민들한테 드리고 싶은 내가 성황년이라는 후보가 교육감이 되면 대전 교육이 이렇게 바뀝니다. 대전 교육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좀 우리가 침체된 부분이 많았잖아요. 특히 저는 우리가 이제 기초학력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그래서 기초학력을 책임 보장. 제를 나타하겠다는 겁니다. 3, 4학년에서부터 정말 기초학력이 무너진 특히 맞벌이가 늘어나면서부터 아이들 보살피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기초학력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 보장과 함께 특수교육도 강화시켜서 우리 장애인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교를 다닐 수 있고 그들의 교육권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학교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한 행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 중 하나는 스킨십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술, 체육 활동을 보다 강화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즐겁게 다닐 수 있도록 한다. 그 맛있는 우리 급식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밥 먹을 학교 한다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급식을 정말 정말 급식의 질을 크게 높인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학교를 갖다 좀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학교가 정말로 지금 이제 민주적인 운영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학교의 민주화를 위한 학교 민주를 위한 어떤 조례 제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학교 자치 조례라고 하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학교 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수 있는 그러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이번엔 반드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겠네요. 특히 이제 두 분은 정부에서 오늘 교육대전환 공동공약 발표하면서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감 진보 교육감 후보들 모셨는데 대전, 충남에서 각각 유일하게 참석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꼭 당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